직접적인 불륜의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사건이 있어요. 카카오톡도 아무것도 없고 뭐 없는데 지인들이 어디서 누가 돌아다니는 거 봤다더라 라고 하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아니 편의점에서 어깨를 주물러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판부가. 네, 안녕하세요. 그날 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동 변호사입니다. 상간 사건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활용하는 증거는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에 보면 이 사람들의 관계나 만난 기간이라든지 결혼 유무를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가장 좋은 증거가 되기는 하고요. 간혹 이제 텔레그래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자동 삭제가 있습니다. 자동 삭제.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죠. 통화 기록도 많이 봅니다. 통화 기록도 상대 상간자와의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회가 되진 않지만 통화한 시각, 시간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CCTV 모틀도 있지만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주변인 진술입니다. 지역 사회가 좁기 때문에 보는 곳이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남편 어떤 여자랑 그때 손잡고 가던데? 너 와이프 그때 뭐 어떤 남자랑 같이 둘이 단둘이 어디 가던데?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나중에 이제 사실 확인서 제출 이런 걸로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혹 가다가 당사자가 자기 무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이혼한다 이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자백하는 부분을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백 진술서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공동불법 행위자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형사로 치면 공범이 인정을 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요긴하게 쓰는 자료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제가 방어하는 사건이었는데 직접적인 불륜의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사건이 있어요. 카카오톡도 아무것도 없고 뭐 없는데 지인들이 어디서 누가 돌아다니는 거 봤다더라 라고 하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불륜의 증거로 뜨기도 합니다. 지인이 보고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아니 편의점에서 어깨를 주물러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판부가 불매스러워 보더라고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어깨를 주무르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죠. 충고로 당연히 쓰고 있게. 네, 그게 탐정이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민사사건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증거로 쓰지 못하는 불법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불법 도청한 거. 그래서 녹음기를 넣어놓고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잖아요. 특히 차 안에 예전에는 녹음기를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불법적으로 녹취를 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그거는 지금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탐정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탐정을 고용해서 잡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미행을 한다. 얼마만큼 전문적이겠어요. 이게 당연히 들키죠. 그리고 와이프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경계하게 됩니다. 탐정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해야 확보가 되죠. 뭐 탐정 자체는 이제 합법인데,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 같은 게 없이 다 사설 자격들만 난무해요. 탐정 자체는 어쨌든 이제 합법화가 돼서 양지로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탐정이라고 해서 탐정에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거 침입을 만약에 했다, 그럼 주거 침입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뭐 이분이 예를 들면 위치 추적을 달았다, 그러면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돼서 탐정이 하는 것 중에 합법적인 건 정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닐까.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은 스토킹 아닌가요? 스토킹? 그렇죠. 스토킹으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사를 하는 건 이렇게 하는데, 조사를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아직 좀 입법 체계가 조금 미비한 업종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탐정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일이 강아지 찾는 거. 이런 강아지 보셨냐? 네, 탐문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 중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 탐정을 고용을 했다가 들켜가지고 탐정은 처벌받고 탐정을 고용한 사람은 교사로 처벌받고. 그러니까요. 네. 참 상당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지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변호사님도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거는 이거다 알려주시고 나는 소송을 통해서 뭘 피망한다를 3가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걸 맞춰서 검토를 하고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증거로 쓰더라도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감수하셔야 된다,
이 상담소송 목적은 이러이러하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죠. 또 한 가지는 꽤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관계 한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인용이 될 정도의 증거인지를 꼭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